여러분 혹시 시금치 좋아하세요? 저는 시금치를 정말 좋아해서 시금치 무침은 물론이고 시금치 된장국, 시금치 볶음밥, 그리고 시금치 계란말이까지 시금치가 들어간 음식은 가리지 않고 정말 잘 먹는데요. 한때 유명 만화 주인공을 통해 먹으면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건강의 아이콘으로 유명한 시금치는 엽산이 풍부해서 빈혈을 예방하고 뇌 기능을 좋게 하는 역할을 하며 시금치의 색소인 루테인은 눈을 맑게 하여 시력 보호 효능이 매우 뛰어납니다. 시금치의 칼륨은 뇌로 이동하는 혈류량을 늘려주어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뇌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미국 타임지에서 10대 슈퍼푸드로 선정된 시금치는 녹황색 채소의 왕이라고 불리며 피로를 풀어주고 체력을 증진시키는 건강을 대표하는 채소로 유명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시금치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시금치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최악인 음식. 첫 번째는 멸치입니다. 옥살산이 다량 함유된 시금치와 칼슘이 많은 멸치를 함께 섭취하시면 칼슘과 수산이 결합해 담석증을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체내의 담즙이 딱딱하게 굳어 담석으로 발견되는 담석증은 색소성 담석과 콜레스테롤 담석 두 가지로 나뉩니다. 색소성 담석은 간경변이나 유전적 혈액 질환 등을 앓고 있을 때 주로 생기며 콜레스테롤 담석은 고지방 식사로 콜레스테롤이 과다 섭취될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색소성 담석이 대부분이었지만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요즘에는 콜레스테롤 담석의 비중이 많이 증가하고 있죠. 담석증은 명치 부위에 잘 발생하며 급체나 위경련 등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증상이 5시간 이상 계속되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멸치 육수 국물에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넣은 된장국을 많이들 드실 텐데요. 담석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된장국에는 시금치가 아닌 다른 채소를 넣어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 두 번째는 바로 두부입니다. 시금치는 혈액순환에 좋은 칼륨이 풍부하여 혈관 내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탁월할 뿐만 아니라 비타민 K가 풍부하여 뼈에 칼슘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식품입니다. 그런데 시금치에는 앞서 말씀드린 옥살산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죠. 화합물인 옥살산은 식물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성되는데요. 두부의 칼슘과 이 옥살산이 만나게 되면 체내에서 담석으로 변할 수 있으며 통풍이나 신장 결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시금치는 칼슘 함량이 높은 음식인 우유와 함께 드셔도 좋지 않습니다. 복통이나 위경련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러한 식품들과 시금치를 꼭 함께 드셔야 한다면 방법이 있는데요. 드시기 전에 시금치를 반드시 익혀서 섭취하시면 됩니다. 끓는 물에 데치거나 국에 넣어 끓인 다음 섭취하시면 시금치의 수산 성분이 약 80%가량 제거됩니다. 하지만 높은 온도에서 오래 끓이시게 되면 비타민C의 파괴도 함께 일어나기에 되도록이면 단시간에 조리하여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금치와 최악의 궁합인 세 번째는 항응고제입니다. 이렇게 좋은 시금치도 그냥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은 비타민 K 함유량이 높은 시금치를 섭취하실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항응고제는 혈전 생성을 막아주어 뇌졸중, 심근경색, 그리고 부정맥 등이 있을 때 뇌경색과 판막 질환 등을 예방해주는 약입니다. 그런데 시금치 속에 가득 들어있는 비타민 K가 출혈을 막고 피를 응고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시금치를 과잉 섭취하면 약의 효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뇌경색이나 심각한 출혈 증세를 겪은 항응고제 복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최대 3%가 비타민 K 함유 식품을 장기간 섭취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타민 K는 시금치뿐만 아니라 청국장, 양파즙 그리고 포도 같은 평소 자주 드시는 식품들에도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과다 섭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도 하죠. 그러므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이라면 시금치 섭취에 특별히 주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시금치와 함께 드실 수 있는 건강한 식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금치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참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금치의 옥살산 성분은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체내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금치를 참깨와 함께 드시면 참깨가 시금치의 옥살산 성분을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 이유는 참깨의 풍부한 필수 아미노산 중 하나인 리진이 결석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참깨를 함께 드시면 단백질, 지방, 그리고 비타민 B 등의 각종 영양소를 보충해 주어 시금치의 부족한 영양까지 함께 챙기실 수 있습니다. 시금치 나물에 참깨를 솔솔 뿌려서 드시고 계신다면 이미 아주 좋은 건강 습관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참깨는 맛과 영양 그리고 고소한 향까지 더해주니 시금치와 너무 잘 어울리는 최고의 궁합이 될 수 있습니다. 시금치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를 드시면 사과의 펙틴 성분이 장벽의 막을 만들어 유독 물질의 침입을 막기 때문에 장내 이상 발효를 막아주고 시금치의 배변 작용을 도와주는 최고의 궁합이 됩니다. 그래서 사과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면 장 건강까지 잡아주는 아주 좋은 조합인 것이죠. 장 속에 살고 있는 각종 미생물들은 단순히 소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의 전반적인 균형 및 호르몬이나 피부 건강에까지 관여하고 있습니다. 장 속에는 뇌와 밀접하게 연결된 자체 신경계가 있어서 치매를 일으키는 정신신경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과에는 각종 비타민과 수용성 식이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시금치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C와 베타카로틴은 세균의 번식력을 막아주며 항산화 작용을 통해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시금치와 사과를 함께 드셔서 장 건강뿐만 아니라 치매 예방까지 함께 하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금치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계란입니다. 시금치는 철분 흡수를 돕는 비타민 C와 조혈 작용을 하는 망간, 그리고 엽산 등을 함유하고 있어 빈혈에 특히 좋습니다. 시금치와 계란을 같이 먹으면 계란이 헤모글로빈 합성에 필요한 단백질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효능이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계란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데요. 그러나 의외로 비타민 C와 식이섬유가 부족합니다. 시금치에는 풍부한 비타민 C 그리고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계란의 부족한 영양을 충분히 보충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계란이 눈 건강에 좋은 식품인 것은 많이 들어보셨지요? 계란에는 루테인과 지잔틴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시력 보호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꾸준히 드시면 황반 변성이나 백내장 등 각종 안과 질환을 예방해주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비타민 A가 가장 많이 함유된 채소가 시금치라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비타민 A는 야맹증을 예방해주고 베타카로틴과 루테인은 눈을 맑게 해주니 눈 건강을 위해서 시금치와 계란을 꼭 함께 드시길 바랍니다. 또한 시금치에는 비타민 C와 칼슘이 많이 들어있고 체내 지방 흡수를 줄여주어 고혈압 예방 효과가 뛰어나며 비오틴 성분까지 함유하고 있어 탈모를 예방해주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중요한 점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시금치와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 3가지. 첫 번째는 멸치, 두 번째는 두부, 세 번째는 항응고제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입니다. 이어서 시금치와 황금 궁합을 보이는 음식 3가지. 첫 번째는 참깨, 두 번째는 사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계란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완두콩 좋아하세요? 저는 완두콩을 정말 좋아해서 완두콩이 들어간 음식이라면 가리지 않고 정말 잘 먹는데요. 콩은 식재료 중 가장 완벽한 식재료로 손꼽힙니다. 콩 중에서도 식이섬유 함유량이 독보적인 완두콩은 달달하니 맛이 좋고 색도 예뻐 동서를 막론하고 가장 인기 있는 콩입니다. 완두콩 밥이나 스프, 완두콩 앙금으로 자주 먹기도 하고 예로부터 한방에서는 속이 더부룩하고 울렁거리는 소화불량과 기력 회복을 위한 보약으로 완두콩 죽을 처방하기도 했답니다. 식재료로는 물론이고 약용으로도 최고인데 요즘 완두콩의 놀라운 치매 예방 효과가 알려지면서 더욱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완두콩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완두콩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완두콩과 최악인 음식 첫 번째는 현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 예방 식단으로 완두콩 현미밥을 챙겨 드실 텐데요. 혈당 관리 측면에서는 좋지만 소화에는 그리 좋지 않은 궁합입니다. 일단 완두콩은 다른 콩들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낮지만 전분의 함량은 높아서 단맛이 매우 강한 편입니다. 전분하면 혈당을 올릴 것 같지만 정제된 설탕과 달리 완두콩의 전분은 인체에 흡수되는 속도가 매우 느린데 그 이유는 바로 완두콩의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완두콩은 콩 중에서도 식이섬유가 많기로 유명한데요. 그 식이섬유가 함께 섭취한 음식들, 특히 탄수화물이 우리 몸속 혈관에 천천히 흡수되도록 잡아주니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천천히 올려주는 것이죠.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등재된 내용을 더 살펴보면 완두콩의 표면의 주름에는 저항성 전분의 함량이 높다고 합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장에서 바로 소화되지 않고 발효가 되는데요. 이렇게 발효되고 난 뒤 완두콩의 식이섬유가 함께 모여 단쇄 지방산을 형성합니다. 놀랍게도 이 단쇄 지방산이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생성 세포의 기능 자체를 향상시켜줍니다. 따라서 우리 몸의 세포들이 스스로 혈당 조절을 잘하게 되니 당뇨를 위한 최고의 식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완두콩을 현미와 함께 드시면 이 놀라운 효과를 챙길 수 없습니다. 특히 소화가 어려워지면서 완두콩 속 저항성 전분의 효율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떤 식이섬유가 완두콩과 현미 각각에 들어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물에 녹는지 아닌지에 따라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장운동을 촉진해서 쾌변을 돕는 불용성 식이섬유. 두 번째는 콜레스테롤 수치와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두콩과 현미에는 둘 다 모두 불용성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현미밥을 드시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니 답답하셨던 분들 계시지요? 그건 포만감이 아니라 소화 불량일 확률이 높습니다. 장에서 오랫동안 소화되지 않다 보니 혈당도 많이 안 올라가고 현미의 미네랄, 필수 아미노산의 구성이 건강에 좋을 수는 있지만 문제는 둘 다 소화가 되지 않는 식이섬유이다 보니 소화불량과 얹힌 듯한 불편함을 계속 갖게 되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서 위장이 약해지니 소화가 잘 되도록 부드러운 음식을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두 종류의 식이섬유를 골고루 챙겨 드시는 것이 더 핵심입니다. 그러니 불용성 식이섬유인 현미와 완두콩을 함께 드시기보다는 꼭 수용성 식이섬유를 함께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여기서 추천드리는 완두콩과 최고의 궁합 첫 번째 음식은 김과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입니다. 앞서 완두콩이 불용성 식이섬유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완두콩을 당뇨 예방에 효능이 좋은 수용성 식이섬유와 함께 드시면 각종 영양소의 흡수율을 올릴 수 있고 위에서 12지장으로 이동하는 속도를 늦춰주는 것이죠. 심지어 그 과정에서 혈관 속 지방 덩어리와 찌꺼기 같은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완두콩과 해조류가 최고의 궁합인 이유는 바로 서로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콩이 건강에는 좋지만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바로 콩 속의 식물 독소와 과도하게 높은 사포닌 함량 때문입니다. 이 사포닌은 잘 드시면 항암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너무 많이 섭취할 경우 몸속의 요오드를 몸 밖으로 배출해버립니다. 따라서 요오드와 함께 드시면 몸속의 미네랄 함량을 완벽히 보충해주는데요. 바로 김과 미역, 다시다 같은 해조류를 완두콩과 함께 드시면 되는 것입니다. 해조류를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갑상선에 좋지 않을 수 있지만 완두콩과 함께 드시면 전혀 걱정이 없답니다. 놀랍게도 완두콩이 요오드의 완벽한 체내 균형을 맞춰주고 반대로 해조류가 콩의 사포닌 양을 적절히 조절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완두콩밥에 김을 싸서 드시거나 완두콩밥과 미역국을 함께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완두콩밥을 지으실 때 말린 다시마 한 조각을 함께 넣어주시면 최고의 효능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완두콩과 최악의 궁합인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설탕입니다. 완두콩 하면 연두빛 예쁜 색깔의 달달한 앙금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지 않나요? 하지만 좋은 맛과는 다르게 완두콩과 설탕은 좋은 궁합이 아닙니다. 일단 설탕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모두 잘 알고 계시지요? 정제된 흰 설탕이 혈당을 확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버리니 만성염증과 암 그리고 치매의 주범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특히 완두콩과 설탕을 함께 드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일까요? 바로 앞서 잠깐 소개드렸던 완두콩 안의 사포닌 때문입니다. 홍삼과 인삼에 많이 들어있는 기적의 항암 성분 사포닌은 완두콩에도 들어있습니다. 완두콩에 가득한 사포닌이 암세포의 증식을 막고 염증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것이죠. 이렇게 건강에 좋은 완두콩을 설탕과 함께 드시면 설탕이 사포닌 성분을 모두 파괴합니다. 따라서 건강을 위해 완두콩을 아무리 챙겨 드셔도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완두콩을 설탕 가득 넣은 달달한 앙금으로 드시기보다는 완두콩 자체의 천연 단맛으로 즐기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사포닌은 특히 완두콩 껍질에 많으니 꼭 껍질까지 꼭꼭 씹어 드시길 바랍니다. 완두콩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계란입니다. 최근 완두콩의 치매 예방 효과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바로 계란과의 궁합이 그 비결입니다. 일단 완두콩에는 훌륭한 콩 단백질은 물론이고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레시틴은 두뇌가 노화하고 깜빡깜빡하는 건망증을 만드는 과산화 지질의 생성 자체를 막아줍니다. 따라서 치매가 생기는 원인 자체를 없애주는 것이죠. 또 완두콩에는 신기하게도 오메가3가 들어있는데요. 그냥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뇌로 바로 흡수되는 형태로 저장되어 있으니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주는데 최고입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완두콩에는 기적의 성분인 콜린이 들어있다는 것인데요.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바로 그 뇌 건강 비타민 콜린이 완두콩 속에도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 콜린은 세포의 막을 구성하고 치매 원인 물질을 없애주는 레시틴의 생성을 도와줍니다. 또한 뇌의 신경세포가 서로 잘 대화할 수 있도록 신경 손상까지 치료해주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콜린은 몸에서 너무 적은 양이 합성되기에 꼭 따로 식품으로 챙겨 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양제로 드셔야 할까요? 아닙니다. 바로 완두콩과 계란을 함께 드시면 됩니다. 완두콩 속에는 이 콜린의 뇌 건강 효능을 극대화시켜주는 비타민 B까지 가득 들어있으니 더더욱 좋은 것이죠. 앞으로는
완두콩밥에 계란말이나 계란 후라이 또는 계란국을 함께 드시면 좋고, 완두콩을 넣고 오믈렛을 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완두콩과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바로 신장이 약하거나 통풍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완두콩이 혈압을 낮추고 혈당까지 조절해주니 신장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콩팥. 신장은 혈액을 걸러 불필요한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우리 몸의 여과장치 역할을 합니다. 완두콩이 우리 몸속의 노폐물과 나트륨을 배출하고 이미 혈관을 깨끗하게 하니 결과적으로 신장의 기능을 강화합니다. 실제 연구 결과 완두콩에서 추출한 단백질은 혈압을 20% 낮춰주고 신장의 기능을 최대 30%까지 향상시킨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게다가 완두콩에는 항산화로 유명한 카로틴 성분이 풍부한데요. 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세포막을 튼튼하게 해주니 노화를 방지해주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약해지고 노화된 우리 장기의 세포를 튼튼하고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훌륭한 완두콩도 이미 신장이 약한 분들, 특히 통풍이 있는 분들께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완두콩에도 딱 하나의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통풍이 있는 분들에게 가장 위험한 퓨린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생 완두콩에는 청산 배당체라는 식물 독소가 들어있는데요. 따라서 지나치게 섭취하면 오히려 장내가스를 만들어 복통과 소화장애, 그리고 신장에 지나친 자극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완두콩을 걱정 없이 섭취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완두콩을 익혀서 드시면 청산과 퓨린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통풍이 있는 분들도 하루 권장 섭취량 40g, 약 종이컵 1컵 이하로 드시면 안전하게 완두콩의 건강 효능을 챙겨 드실 수 있습니다. 완두콩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완두콩과 우유를 함께 갈아서 두유로 드셔도 좋고 스프로 함께 드셔도 정말 좋은데요. 나이가 들면서 단백질을 잘 챙겨 드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완두콩과 우유는 매일 드셔야 할 만큼 단백질 섭취에 매우 좋은 조합입니다. 요즘 같은 더위에 몸이 찌뿌둥하고 팔다리 저림 현상이 있는 분들, 또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점점 빠져 걱정하셨던 분들, 그리고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해지면서 골절 걱정 있으셨던 분들 계신가요? 완두콩과 우유가 최고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완두콩은 콩 중에서 단백질 함량이 낮은 편이지만 그 속에 필수 아미노산의 구성은 매우 훌륭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타민 A, B, C, 칼슘, 철분까지 들어있으니 완두콩은 그 자체만으로도 최고의 종합 영양제인 것이죠.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완두콩 속의 비타민 B1은 두뇌 활동에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비타민 B5는 면역력 증진에 최고입니다. 심지어 완두콩 속 비타민 C는 항산화 효과, 비타민 A에는 침침한 눈을 맑게 해주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완두콩은 작지만 알찬 건강 효능이 정말 꽉 차 있습니다. 완두콩의 단백질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아미노산의 구성이 참 신기한데요. 그중 라이신은 함께 드시는 음식의 칼슘 흡수율을 극대화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두콩을 우유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완전식품 우유는 칼슘이 정말 많이 들어있지만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완두콩을 함께 드시면 우유에 가득한 칼슘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우리 몸속에 오롯이 흡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유에 부족한 비타민을 완두콩이 딱 채워주니 이보다 더 좋은 궁합이 없겠습니다. 우유와 완두콩을 함께 챙겨 드시면 칼슘을 꽉꽉 채워주니 골다공증 걱정 싹 사라지고 단백질로 1등이니 근육 역시 완벽하게 채워준답니다. 그리고 혈관 속 염증까지 싹 해결해주니 관절염, 신경통증에도 최고의 음식 궁합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지 좋아하세요? 저는 가지를 정말 좋아해서 가지로 만든 반찬이라면 가리지 않고 참 좋아하는데요. 물렁한 식감과 특유의 향 때문에 한국인이 싫어하는 채소 1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지만
강렬한 보랏빛과 윤기를 자랑하는 가지는 다양한 영양소와 건강에 좋은 성분을 두루 가지고 있는 식재료입니다. 특히 가지의 보라색 껍질에 풍부한 나수닌이라고 하는 항산화 성분은 몸속 염증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가지의 연한 속살에 들어있는 클로로겐산은 지방을 분해하는 작용을 하여 고혈압, 당뇨 그리고 고지혈증 비만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약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가지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여름철 자외선으로 인한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눈이 침침하고 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이 좋고 몸에도 좋은 가지라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가지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최악의 가지 섭취법 첫 번째는 바로 가지를 생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간혹 가지가 좋다는 얘기를 듣고 가지를 생으로 갈아서 주스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가지는 대표적인 컬러푸드이지만 생으로 드시면 절대 안 되는 식품입니다. 가지를 생으로 먹었을 때 아린 맛을 느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바로 솔라닌이란 성분 때문인데요. 솔라닌은 싹이 난 감자에 있는 독성으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생가지에도 솔라닌이 있습니다. 물론 잘 익은 가지에는 솔라닌 함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생으로 드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성분은 독성을 가지고 있어 구토와 현기증 또는 위경련을 유발하고 체내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심할 경우 호흡 곤란과 의식장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독성 물질입니다. 또한 민감한 분들의 경우 아주 적은 양이라도 편두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지는 꼭 익혀 드셔야 합니다. 가지를 100도 이상에서 굽거나 찌고 또는 데치는 등 열로 조리하면 솔라닌이 대부분 파괴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열을 활용해 가지를 요리하면 가지의 아린 맛을 없애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단맛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가열하는 방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가지를 조리하기 전에 잘라서 물에 잠시 담가 놓으면 솔라닌 성분이 밖으로 빠져나가 더욱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가지와 상극인 음식 두 번째는 오이입니다. 시원하고 입맛을 살리는 가지 오이 냉국, 여름철에 많이 즐겨 드시죠? 그런데 가지와 오이는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평소에 몸과 손발이 차가운 분들은 이 둘을 함께 드시면 좋지 않습니다. 가지와 오이는 무더운 여름철, 열을 내려주는 성분을 가지고 있으며 몸이 뜨거우신 분들의 열독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돕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몸속 화끈거리는 염증을 진정시켜주는 얼음찜질의 효능도 있답니다. 실제로 관절염과 같은 염증으로 인한 만성적 질병 치료에 가지가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가지와 오이는 몸이 차가우신 분들이 섭취할 경우 몸을 차갑게 만들고 소화불량과 복통, 그리고 냉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몸이 차가워지면 심장의 혈류량이 떨어지고 혈액의 뭉침이 발생해 뇌졸중, 저혈압 등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가지와 오이는 100g당 칼로리가 20칼로리도 되지 않고 9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식이섬유가 풍부해 몸의 순환을 돕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 엽산, 칼륨 등이 다량 함유돼 있어 여름철 땀이 많이 나고 피로에 지친 분들의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매우 이로운 음식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과한 이뇨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만 섭취해도 수분이 가득한데 오이까지 함께 먹으면 이뇨작용이 2배가 되어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고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이뇨작용은 몸속 노폐물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필요한 영양 성분까지 몸 밖으로 배출시키고 이와 더불어 저나트륨 혈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가지와 오이를 함께 드시는 것은 가급적 피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최악의 가지 섭취법 세 번째는 바로 가지 튀김입니다. 바삭바삭한 맛에 보기만 해도 정말 군침이 도는 튀김은 맛은 좋지만 건강에는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가지 튀김은 더욱더 좋지 않습니다. 가지는 다른 채소들에 비해 기름을 잘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름에 튀긴 가지를 드시게 되면 건강에 해로운 오메가6를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메가6는 오메가3와는 다르게 과다 섭취할 경우 몸속에서 염증을 유발하고 혈전을 만들어 결국 고혈압, 뇌졸중, 치매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저칼로리 식품으로 알려진 가지라도 튀김으로 만들면 열량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 건강을 위해서 가급적 가지 튀김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지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가지와 함께 먹으면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은 바로 애호박입니다. 가지와 애호박은 여름에 꼭 챙겨 드셔야 하는 채소로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가지는 다른 채소에 비해 암을 유발하는 활성산소 제거에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가지의 보라색은 안토시아닌 계열의 색소 중 하나인 나수닌이란 성분이 있어서 활성산소 제거에 가장 강력한 효능이 있다고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지는 페놀레산 성분 또한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스트레스로 인해 세포가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어 다양한 질병 위험을 낮추기 때문에 암은 물론이고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또한 칼로리가 낮다는 장점이 있어서 다이어트에도 매우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애호박은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인데 베타카로틴은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혈관의 염증 반응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심지어 애호박의 비타민C는 노화 방지까지 해줍니다. 그러니 가지와 애호박을 함께 드시는 것은 제철 보약을 드시는 것은 물론이고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항암 효과까지 챙기시는 매우 좋은 식습관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잊지 마시고 가지는 꼭 애호박과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가지와 애호박은 살짝 데치고 조물조물 함께 무쳐서 가지 애호박 무침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향긋한 참기름 한 스푼 두르시면 요리에 풍미를 더한 맛있는 여름 반찬으로 건강을 책임지는 최고의 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가지와 함께 드시면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부추입니다. 가지와 부추는 찰떡궁합으로 불릴 만큼 맛과 영양이 아주 잘 어울리는 식품인데요. 부추는 우수한 천연강장 식품이며 부추에 들어있는 칼륨은 체내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혈액 속 노폐물을 제거하여 혈액을 우리 몸에 골고루 공급해 주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손발이 차가운 사람들의 신장의 냉기를 잡아 기를 잘 통하게 해주며 무릎과 허리를 따뜻하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심지어 부추의 풍부한 비타민이와 천연 피로의 소재로 불리는 황화아릴이라는 성분은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무더위에 지친 피로를 빠르게 해소시켜줍니다. 그러니 성질이 따뜻한 부추와 가지를 함께 섭취하시면 가지의 차가운 성질을 부추가 중화시켜 모든 영양분의 소화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또한 부추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노화 예방 및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성분입니다. 따라서 가지와 부추를 함께 드시면 맛은 물론이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효능을 극대화하여 영양은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 고르실 때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가지는 통통하고 길이가 짧으면서 가벼울수록 맛이 좋다고 합니다. 또 가지의 색깔은 선명하고 윤기가 있으며 손으로 만져볼 때 단단한 것으로 골라서 요리하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답니다. 세 번째로 가지와 궁합이 최고인 음식은 바로 들기름입니다. 가지의 효능을 제대로 보시려면 어떠한 기름과 함께 드시는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들기름은 올리브유와 함께 건강에 좋은 기름이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는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하루에 한 스푼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들기름은 기억력 증진과 각종 만성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잘 알려진 오메가3가 듬뿍 들어 있습니다. 이 오메가3는 고혈압,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주며 혈관 벽에 붙어있는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끈적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뇌 건강에도 좋아 치매 예방을 위해 꼭 챙겨 드셔야 하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가지와 들기름을 함께 드시면 암 및 치매 예방의 시너지 효과뿐만 아니라 고소한 향과 맛도 같이 챙기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가지를 드실 때는 꼭 들기름과 함께 버무려서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땅콩 좋아하세요? 저는 땅콩을 정말 좋아해서 일할 때도 간식으로 먹고 가끔 맥주 한잔 할 때도 안주로 즐겨 먹습니다. 심심풀이 땅콩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즐겨 드시는 간식 중 하나가 바로 땅콩이죠. 특유의 아삭한 식감과 씹으면 씹을수록 입안의 고소함이 한가득 퍼지는 땅콩. 요즘에는 땅콩이 가진 놀라운 효능이 밝혀지면서 이제는 귀한 몸이 되고 있는데요. 땅콩에 많이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인산과 리놀산이라는 성분은 동맥 경화증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되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억제하며, 특히 땅콩 속껍질의 특유의 떫은 맛을 내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촉진하고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땅콩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땅콩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땅콩이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볶아서 먹는 것입니다. 생땅콩을 물에 삶아 먹거나 조림으로 만들어서 밥 반찬으로도 많이 드시지만 그 중에서도 땅콩 하면 당연히 볶음 땅콩을 가장 많이 드실 텐데요. 하지만 이 볶음 땅콩이 자칫 우리 몸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땅콩의 고소한 풍미를 높이기 위해서 또는 간편하게 섭취하기 위해 땅콩을 높은 온도에서 볶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땅콩처럼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 많은 식품을 120도 이상의 고온에서 조리하게 되면 열에 의해 화학 반응을 일으켜 당독소라고 불리는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물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최종 당화산물이 우리 몸에 오랜 기간 과도하게 축적되면 각종 염증을 일으키면서 동맥 경화와 같은 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피부 노화, 만성피로, 당뇨합병증, 알츠하이머, 뇌혈관 질환, 암 등 각종 질환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고온에서 조리하면 최종 당화산물의 일종인 아크릴 아마이드가 생성될 수 있는데, 이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인간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된 A군에 속한 물질로 몸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섭취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땅콩을 조리할 때는 120도 이하의 온도에서 조리하는 것이 가장 좋고, 볶음 땅콩을 드시고자 한다면 약불에서 가볍게 볶아 소량씩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땅콩이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잘못 보관할 경우입니다. 최근에 건강을 생각해 땅콩 같은 견과류를 이것저것 구매해서 드시곤 하지만 정작 구매한 견과류를 잘못 보관했다가 큰 낭패를 보는 일이 많다고 하는데요. 땅콩과 같은 견과류는 보기보다 온도에 아주 민감한 음식에 속하기 때문에 보관을 조금만 잘못해도 금방 곰팡이가 생기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곰팡이가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을 뿐더러 자칫 이것을 먹기라도 했다간 몸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콩처럼 곡류나 견과류에 생기는 곰팡이에는 아플라톡신이나 오크라톡신, 제랄레논이라는 치명적인 발암물질이 만들어지는데요.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아플라톡신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땅콩, 보리, 밀, 옥수수, 쌀 등에서 검출되는 것으로 기준치 이상 섭취하면 간에 독성을 일으켜 간암을 유발하며 간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플라톡신을 섭취하게 되면 간암 발생 위험도가 무려 60배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오크라톡신은 콩팥에 심각한 손상을, 제랄레논은 생식기능 장애나 난임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곰팡이들은 그 부분만 도려낸다거나 물에 끓이는 등의 일반적인 조리 환경에서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발견된다면 절대 먹지 말고 모두 과감히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곡류나 견과류 등을 보관할 때는 습도 60% 이하, 온도는 10에서 15도 이하에서 보관하고 최대한 온도 변화가 적은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할 때는 밀폐된 용기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하거나 오래 안 먹을 경우에는 반드시 냉동 보관해야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땅콩이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맥주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맥주하면 항상 따라오는 안주에 땅콩이 빠질 수 없는데요. 시원한 맥주와 함께 고소하고 담백한 땅콩이 입안에 들어오면 그만한 찰떡궁합이 없죠. 그러나 맛으로 볼 때는 둘도 없는 환상의 궁합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 두 음식을 함께 먹는 순간 우리 몸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독으로 돌변한다고 합니다. 땅콩은 지방 함량이 많아서 그 자체만으로도 소화가 잘 안 되는 식품인데 이때 차갑게 마시는 맥주가 몸으로 들어오면 소화기관들이 위축되면서 소화운동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게다가 알코올은 우리 몸에 저장되지 않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다른 영양소보다 가장 먼저 에너지로 쓰이는데 이때 땅콩과 같은 고지방 음식을 함께 섭취할 경우 알코올의 지방 분해를 억제하는 기능으로 인해 간 조직에 그대로 지방이 쌓이면서 지방간을 유발하게 됩니다. 여기서 시간이 지나면 반대로 지방이 알코올 분해를 억제해서 분해되지 않은 알코올이 그대로 혈액 속을 흘러다니게 되는데 이 때문에 더욱 심하고 오래가는 숙취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술은 되도록 자제하되 꼭 마시겠다는 분들은 지방량이 높은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은 반드시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땅콩이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멸치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다들 멸치볶음 많이들 드시죠? 특히 멸치에 땅콩이나 아몬드를 곁들인 멸치볶음을 다들 한 번쯤은 드셔보셨을 텐데요. 그러나 겉보기에는 궁합이 좋은 두 음식인 것 같지만 사실 멸치와 땅콩 같은 견과류는 서로 궁합이 맞지 않는 상극인 식품이라고 합니다. 멸치에는 칼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땅콩의 풍부한 피트산 성분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해서 흡수율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반대로 땅콩 역시도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진 수산 성분이 들어있어서 함께 먹을 경우 장 속에서 불용성 복합체가 형성되어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바로 몸 밖으로 배설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땅콩과 멸치는 서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멸치와 함께 볶아 먹으면 좋은 음식으로는 꽈리고추를 추천드립니다. 꽈리고추에 함유된 철분이 멸치의 칼슘 흡수를 돕고 멸치에 함유된 지방 성분이 꽈리고추에 함유된 베타카로틴의 흡수를 돕기 때문에 영양학적으로 좋은 궁합이 될 수 있습니다. 땅콩이 독이 되는 경우 다섯 번째는 땅콩을 너무 많이 먹는 것입니다. 요즘 견과류가 몸에 좋다고 해서 땅콩을 포함한 아몬드나 호두 등 각종 견과류를 많이들 챙겨 드시는데요. 하지만 이런 견과류들을 몸에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은 양을 자주 섭취할 경우 오히려 췌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췌장은 유일하게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음식의 지방 성분을 분해하도록 돕는 효소를 만드는 기관으로 지방의 섭취가 많을수록 췌장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들어 날씬한 몸매로 가꾸겠다고 탄수화물은 줄이고 지방 섭취는 높이는 일명 저탄고지의 식단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방 섭취가 많은 식습관은 자칫 췌장에 무리를 줘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땅콩은 지방 함량이 약 50% 이상 되는 지방식품으로 칼로리 역시
100g당 약 500칼로리가 넘는 고열량 식품에 속합니다. 땅콩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수시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기보다 열량이 높은 음식이기 때문에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약 30알 이하로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땅콩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땅콩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계란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땅콩에는 나이아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나이아신 성분은 비타민 B3라고도 불리는 성분으로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며 관절염 완화, 뇌기능 개선, 세포신호 전달 등 신체 전반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나이아신 성분에도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몸에 잘 흡수가 되지 않아 신체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를 보완해주는 성분이 바로 계란에 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 B12인데,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나이아신을 섭취하더라도 소변으로 금방 빠져나갈 수 있으므로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란 중에서도 흰자보다 노른자에 비타민 B12가 많이 들어있으니 꼭 땅콩과 함께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땅콩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두 번째는 오징어와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오징어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타우린 성분이 풍부해서 피로 해소에 좋고 무엇보다 간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숙취 해소에도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오징어의 단점을 한 가지 꼽으라면 바로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다는 것인데요.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혈관 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주의가 필요한데, 이때 땅콩을 함께 곁들여 먹으면 땅콩 속에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이 콜레스테롤이 몸 안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땅콩은 오징어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최고의 음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이 좋아하세요? 더운 여름날 또는 등산할 때 시원한 오이를 한 입 크게 베어 물면 그야말로 온몸이 시원해지는데요. 저는 오이소박이, 오이장아찌, 오이냉국을 정말 좋아해서 항상 냉장고 한켠에 오이가 꼭 있습니다. 아삭하고 청량한 맛과 싱그러운 향이 일품인 오이는 수분과 비타민이 가득하고 피부 미용에 최고인 것으로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 오이의 놀라운 암 예방과 치매 예방 효과가 알려져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오이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오이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오이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당근입니다. 등산할 때 수분 보충을 위해 오이와 당근을 함께 드시고 김밥과 비빔밥에도 함께 들어가는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합인데요. 하지만 당근과 오이는 사실 영양학적으로 그리 좋지 못한 궁합입니다. 먼저 오이는 95%가 수분인 과일입니다. 오이를 채소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오이는 꽃에서 자라고 씨앗이 있기에 식물학적으로 채소가 아닌 과일에 포함됩니다. 특히 수분이 굉장히 가득한 과일이라 즉각적인 수분 보충에 최고입니다. 그러면 수분을 뺀 오이의 나머지 5%는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바로 비타민입니다. 특히 오이 한 개에는 비타민C가 무려 하루 권장 섭취량의 15%나 함유되어 있을 정도인데요. 피로를 풀어주고 에너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면역력까지 높여준답니다. 게다가 오이가 진한 초록색을 띠는 것은 바로 엽록소 때문인데요. 이 엽록소와 비타민C가 함께하면 탁월한 보습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 콜라겐을 생성하며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데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오이를 당근과 함께 드시면 오이의 비타민C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당근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비타민C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이와 당근을 절대로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당근의 아스코르비나제는 열과 산성에 약하니 당근에 열을 가해 살짝 볶아주시거나 식초나 레몬즙을 조금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이의 비타민C는 물론 당근의 모든 영양소까지 챙기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오이의 비타민은 껍질 부분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 꼭 껍질까지 함께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오이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두 번째는 바로 바나나입니다. 수분이 많고 칼로리가 낮은 오이, 그리고 풍부한 영양소와 가득한 식이섬유로 포만감 1등인 바나나는 최고의 다이어트 식품 조합으로 사랑받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둘은 건강에 그리 좋은 조합이 아닙니다. 오이에는 정말 좋은 영양 성분이 가득하지만 특히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이 속 칼륨이 혈관 자체를 확장시켜서 몸속의 노폐물과 나트륨 배출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오이를 잘 챙겨 드시면 고혈압과 고지혈증, 동맥 경화와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참 좋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바나나도 칼륨이 많이 함유된 식품이라는 것입니다. 칼륨은 건강에 참 좋지만 과다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세포수의 균형이 깨져버려 근육과 신경을 과도하게 이완시킵니다. 결과적으로 근육 무력감과 마비 증세, 만성 손발 저림을 넘어서 심장 부정맥과 급성 저혈압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오이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지 말고 따로 챙겨 드셔서 각각의 영양 성분을 모두 섭취하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최악의 오이 섭취법. 세 번째는 바로 오이지와 장아찌입니다. 아삭한 오이를 소금에 절여 꼬들꼬들하게 오이지로 드시거나 매콤하게 무쳐 오이장아찌 무침으로 드시면 참 맛있는데요. 혹시 오이지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소금이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양의 소금이 들어가고 아무리 소금기를 빼도 짠기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소금의 주성분인 나트륨은 몸에 꼭 필요한 필수 무기질 중에 하나로 나트륨을 섭취하셔야만 음식물이 분해되고 혈액이 순환되어 노폐물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장기들과 달리 왜 심장만 절대로 암에 안 걸리는지 알고 계시나요? 바로 우리 몸속에서 심장이 염분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소금이 주는 건강 효능이 엄청나니 무조건적인 저염식은 오히려 몸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과 찌개를 많이 먹는 한국인의 식단에는 이미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으니 짠 음식은 가능한 조심하시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짜게 먹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도한 소금 섭취가 이어지면 혈관 속 나트륨 농도가 너무 높아져 삼투압에 의해 혈관으로 물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따라서 혈관이 땡땡해지고 혈압이 높아지는 것이죠. 결국 고혈압과 뇌졸중, 심장질환, 심부전을 일으키고 나아가 신장질환까지 불러옵니다. 게다가 나트륨은 위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데요. 소금기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위벽을 손상시켜서 위염과 위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오이를 소금에 절인 음식을 너무 많이 드시는 건 피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오이와 궁합이 좋은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이와 궁합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배입니다. 오이하면 시원하고 열을 확 내려주는 것으로 유명하죠. 오이는 대표적인 차가운 성질의 식재료로 몸속의 열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화상 치료나 염증과 부종을 가라앉히는 데도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열이 가슴속에 뭉친 화병을 해소할 때도 최고입니다. 이렇게 찬 성질의 음식을 먹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요. 바로 몸에서 풀어진 열이 온몸에 돌아다니며 소화를 방해하고 혈액순환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오이에는 차가운 성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분까지 가득합니다.
오이에 가득한 수분이 이뇨작용을 해서 풀어진 열이 몸에 돌아다니지 않고 몸 밖으로 전부 배출되게 하는 것이죠. 바로 이때 배와 함께 드시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배의 차가운 성질이 오이와 함께 열을 풀어주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를 최고로 끌어올려 줄 뿐만 아니라 그 열이 몸속에서 남아있지 않고 전부 배출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게다가 오이와 배는 모두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성분이 가득한데요. 바로 이 성분이 간의 독성을 해독하고 튼튼하게 해주는데 최고인 오이와 배는 독소를 쫙 빼주는 황금궁합이 되는 것이죠. 알코올 분해에도 참 좋으니 숙취해소 효과까지 챙기실 수 있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체내의 염증이나 화병, 독소 해독뿐만 아니라 간 건강을 위해서도 꼭 오이와 배를 함께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오이와 궁합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사과입니다. 오이에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은 영양소가 가득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칼륨은 물론이고 오이가 슈퍼푸드로 손꼽히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오이 속 기적의 혈관 건강 성분인 비타민 K입니다. 혹시 혈관에 상처가 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다 출혈이 일어나지 않도록 빨리 상처를 지혈하고 응고시켜야겠지요. 그런데 또 너무 지나치게 응고가 되어서 혈관을 막아버리면 산소와 영양분이 잘 공급되지 않아 조직과 기관이 파괴될 수도 있는데요. 오이 속 비타민 K는 중요한 균형을 유지해주는 정말 중요한 비타민인 것이죠. 또 심혈관 질환의 원인인 콜레스테롤은 자체로도 문제지만 혈관 내벽에 쌓이고 석화되어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이 속에 가득한 비타민 K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고 동맥경화를 미리 방지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심혈관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 꼭 오이를 챙겨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바로 이때 사과를 함께 드시면 최고의 혈관 보약이 되는데요. 사과 속의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이 혈관 자체를 튼튼하게 하고 확장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과와 오이를 꼭 함께 드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이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식초입니다. 오이하면 수분만 가득한 식품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많으시죠? 그런데 최근 오이의 엄청난 치매 예방과 뇌 건강 효능이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오이 속의 피세틴이라는 천연 성분 덕분인데요. 이 피세틴은 항염 효과에도 훌륭하지만 특히 뇌 건강에 엄청난 효능이 있습니다. 오이 속의 피세틴 성분이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뇌신경세포를 보호하여 뇌가 노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것이죠. 게다가 오이에는 뛰어난 항암 효과까지 있는데요. 혹시 오이의 꼭지 부분을 먹었을 때 쓴맛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그 부분이 오이의 항산화 성분, 쿠커비타신입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암세포의 발생과 성장 자체를 막아버리는 것이죠. 특히 간의 독성 해독 효과가 좋아 간암과 전립선암의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이처럼 오이는 항염, 항암과 뇌 건강, 치매 예방에까지 대단한 효과를 보이는데요. 이에 더해 오이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음식입니다. 우리 몸은 산도가 높을 때 독소가 생기고 혈관 내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평소에 오이와 같은 알칼리성 음식을 챙겨 드셔서 산성을 중화시켜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식초는 생각만 해도 침이 나오는 신맛이라 산성일 것 같지만 놀랍게도 식초는 알칼리성 식품인데요. 식초 자체는 산성을 띠지만 우리 몸에 들어가 분해되어 알칼리 물질만 남기 때문입니다. 식초는 오이의 비타민C가 우리 몸속에 모두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산성화된 혈관 벽을 깨끗이 청소하고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죠. 게다가 오이의 지나치게 차가운 성질을 식초의 따뜻한 성질이 균형을 맞춰주니 더 좋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오이를 초무침이나 오이 피클로도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시금치의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새마을 정보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새마을 정보는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